증시 대담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전망과 전체적인 전략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이 조금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차트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냐라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이익, 거의 100조가 안 되던 이익에서 지금 보시면 한 170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는요, 지난해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적은 급감했었던 부분에서 회복을 했지만 지수 자체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만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그러면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왜 그런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은 이 폭이 내년에 늘어나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도도 이익이 더 늘어나지만 이 늘어나는 이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오히려 내년에 정말 이 정도 이익이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익의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 일부 증권이나 보험, 운송을 빼고 나서는 이익의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소위 살 게 없다, 내지는 수급이 굉장히 말라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분위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대담에서는요, 국내 실적 점검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 왜 이렇게 힘든지 전반적인 이슈 자세히 다루고 투자 전략, 업종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특히 글로벌 증시를 조금 최근에 떠받쳤다? 아니면 랠리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9월에 연준의 빅컷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증시가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워낙 잘 순항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 11월에 굳이 내려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 동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부터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워낙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다가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지금 사실 튀어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페드와치 툴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11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이었는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또 80% 중반까지는 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8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 확률을 보고 있고 올해 일단은 12월 달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올해 2번 인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연준의 그 매파 위원이었던 분도 어젯밤에 미네폴리스 위원도 올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방향성은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금리 속도 조절에는 분명히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금리 좀 금리 동결도 가능성은 분명히 또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방향성은 아직까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선거가 한 2주 남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과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성들이 나오고 그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 노이즈 지나고 나면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크로 지표 특별한 거 없거든요. 맞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사실 엔비디아만 사실 좋았지 다른 반도체들은 또 재미없었고 또 어젯밤에는 또 그냥 개별 종목들 원전 주식들 좀 좋았었고 또 다 그냥 매크로 영향보다는 다 각자의 모멘텀대로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나 큰 틀에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흥미나 수혜주의 성장주들은 미국도 그렇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쪽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재미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네. 특히 대형주들 보시는 분들 더 네. 재미 없으실 건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한국 주식 현물도 그렇고 요즘에는 선물에서도 특별하게 매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금투세 같은 정치 변동성 조금 약간 우리나라 국내 특유의 수급 문제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지수와 완전 초대형주보다는 좀 모멘텀 있는 중대형주 이상에서 좀 매매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쭉 전체적으로 이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뭐 사실 국내 증시 이제는 참 모두가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네. 줄어들어 있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내 코스피 한번 반등이라도 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앞서서 영업이익 추정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내년에 역시나 올해도 사실 좀 좋지 않지만 2025년도의 예상치들에 대한 컨센서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이 부분은 내년 가서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 이제 4분기가 되면 이제 내년도 실적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특히나 또 선물에서도 별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그냥 모멘텀 플레이하는 부분이 아닌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 2, 3위가 일단은 다 별로 재미가 없죠. 네, 없고 그나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조금 시총 이제 조금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쪽에서만 사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종목의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조금 너무 밑에 있는 종목들이 사서 갑자기 반등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도 모멘텀이나 트리거 찾듯이 시장 전체에 트리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희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근본적으로 EPS가 개선이 되던가 영업이익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결국은 핸들링하는 특히나 지수 부분에서 핸들링하는 거 외국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네, 줄어들고는 있어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하락이 멈췄다 그래서 반등이 바로 나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염두하셔서 좀 매매하셨으면 또는 지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같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언제 회복을 하냐라는 뭐 답은 외국인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외국인이 언제 우리 시장을 사냐로 네. 이제 뭐 바꿀 수 있는데 같은 질문이라도 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뭐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보면 뭐 하루 잠깐 네. 뭐 약간 순매수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그래도 매도세 일환이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이 국내 시장의 수급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제 결국 외국인들은 여전히 종가 기준 순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 초반에는 아마 저도 빨간색으로 봤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요즘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이 들어올 때나 삼성전자를 보지 네. 삼성전자를 사실 장중에 잘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순매도를 보면 사실 9월 중순부터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하게 팔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죠. 네. 워낙에 상반기에 많이 샀었고 워낙 쌌고요. 네, 워낙에 쌌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사실 지금부터는 환율도 사실 좀 많이 올라왔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사기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삼성전자를 사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반도체 겨울이라는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외국인들 또는 헤지펀드들이 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줄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손익비는 좋지만 가성비는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분명히 손익은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쪽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지금 사서 보유하기에는 정말 편한 가격일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가 되는 가격일 거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뭐 바이오라던가 방산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좀 약간 개별 섹터들하고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주주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경기 민감한 시장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다시 개선이 되고 사실 지금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HBM3가 통과가 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돌리기에는 사실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반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전자 또는 반도체의 비중을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 규모가 어제 조금 의미 있게 줄었다. 그 정도가 좀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가성비와 손익비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손익비라는 거는 지금 샀을 때 소위 말해서 물리기보다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 기간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 이 수준에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스탠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8월부터 주가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뭐 7월 중순부터 사실 조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8만 원 중반에서 지금 6만 원이 깨진 거니까 뭐 다이렉트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술적으로 리바운딩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좀 약간 민감하게 뭐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반등 치고 올라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개인 주주들도 많고요. 워낙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매물 부담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은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서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긴 할 건데 그것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좀 말 그대로 배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아니고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거나 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바닥을 좀 잡고 올라오고 나서 지금보다 뭐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와서 한 6만 2, 3천 원 넘었을 경우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바닥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3분기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닝 아까 확인했습니다만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어닝에 대한 대응 전략, 옵션별로 반도체는 뭐 짚어봤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어닝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EPS 3분기 EPS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2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업종군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게 뭐 반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수익률이 우수한 종목들이고요.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종목들을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지금 신고가들이 특히나 지금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들이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건데 지금 기존의 보유자들은
가만히 있고 이제 사는 사람들만 계속 산다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크게 흔들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3분기 좋은 종목들이 아마 4분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3분기 실적까지 지금 일단은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도 특히나 뭐 바이오, 방산, 조선 이런 쪽은 실적까지도 좋으면서 트럼프 수혜도 되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상향을 보이는 업종, 종목. 그렇다면 팀장이 보시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실적주가 그 안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미국도 뭐 로키드 마틴 신고가 가는 방산주. 것처럼 방산주가 일단은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 이제 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못 사시는 분들 많을 거라서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개인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뭐 실적과 뭐 모멘텀들 같이 겸비한 종목은 역시나 방산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모멘텀들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뭐 파마 리서치라던가 휴젤 같은 종목들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쪽도 다 요즘의 특징이 아침 장 초반에 한번 쿵 떨어졌다가 또 리바운딩이 올라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와 종목들이 가장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그래도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업종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미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튀었는데요. 대선 불확실성에서도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이 트럼프 트레이딩, 즉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급변하고 올라서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내지는 기대,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보다는 금리 상승에 조금 더 일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채권 발행의 어떤 이슈가 더 클 수 있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간밤에 NDF 환율에서도 138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적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매수 강도를 조금 높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장이라는 오명에서 당장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금은 힘들지만 그 안에서 우상향하는 업종은 있다. 증시 대담에서 다뤄들었던 방산이나 조선 업종, 바이오 업종이 그에 해당되는데 최근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또 상승을 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또 모멘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런 업종들이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